안녕하세요. 한국어라면 곤대감이지. 오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 나라의 그 언어들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품사가 있습니다. 또 물론 한국어도 갖고 있죠. 세계적으로 어떤 언어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품사는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명사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든 간에 일단은 명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명사를 서술해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 자, 제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품사는 어떤 언어든 우리가 세계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도 또 인도네시아어도 베트남어도 태국어도 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를 갖고 있습니다. 단 그 명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단어의 발음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조사도 있고 관행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네 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사는 동사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명사를 서술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명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동사, 형용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수식을 해준다는 얘기는 동사와 형용사와 연결해서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나면은 스스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서 이 동그라미 안에 원형 안에 이러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한국어로도 써보고 또 각 언어가 갖고 있는 글자로 문자로 여기다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은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사는 글자 그대로 이름입니다. 또는 사물이거나 또는 동물이거나 또는 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사는 그 문장 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죠. 그 다음에 동사는 잘 아다시피 어찌하다,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동은 움직일 동작이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형용사는 감정이나 감성 또는 형상이나 또는 어떤 것을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런 품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언제, 자 다시 부사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이 부사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주로 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where, 어디서. 그 다음에 why, 왜. 그 다음에 어떻게, how, 어떻게. 제가 이렇게 글자를 쓸 때 좀 날림으로 씁니다만은 어찌됐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 다음에 with whom, 누구랑. 이와 같은 것이 인포메이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어 능력 검사를 보든 또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간에 늘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누구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갖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사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품사들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동사나 형용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역할을 합니다.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품사와 이러한 역할을 할 때 표현되는 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셨지만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 혼자서는 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에서는 명사 혼자서는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등은 주어는 명사 자체로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명사 자체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사가 주어가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명사를 도와줘야 주어의 역할을 할까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명사는 바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느냐?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보어도 마찬가지고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사는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무엇을? 명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도와줘서 그 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고 또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보어의 역할을 해주고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조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조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주격 조사라는 게 있고 또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는 목적격 조사가 있고 보호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지금 잘 하고 있는 학생이든 또는 초급이든 간에 주어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조사가 붙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문장을 하나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먹다라고 하는 SV로 되어 있는 동사형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나는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먹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나와 는이 붙은 이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라면 을이 들어가서 여기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 그다음에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됩니다.
이때 동사는 서술어로 표현을 하는데 서술어 동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술한 용어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동사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는 겁니다. SOV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다고 하면은 여기서 먹다라는 동사가 또 변신을 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지는 부분은 다음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와 같은 나는 라면을 먹는다 이런 그 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나는 가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것이 조사의 는까지 붙어서 이게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짧은 문장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누구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짧은 문장 한 장을 갖고 하나를 갖고 긴 문장을 만드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팝도 부르고 되고 또 서로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라도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문장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가다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어의 정보는 주로 부사어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의 부사어는 약 70% 이상이 부사어로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국어를 유창하게 또 여러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느냐고 하면은 학교에라고 합니다. 자, 학교 어디에? 학교에 간다. 그죠? 자, 그럼 학교는 명사입니다. 이때 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명사를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부사어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한 문장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가는데 언제 가느냐? 매일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간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라고 하면 전부 두 개의 단어가 전부 부사입니다. Every day, 매일. 그런데 아침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애가 부사격 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느냐고 해서 when, 언제 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부사어를 갖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나는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간다. 자, 나는 간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 두 개의 부사어구가 들어가서 나는 학교에 매일 아침에 간다라고 하는 아주 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학교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걸어가느냐? 버스를 타고 가느냐? 전철을 타고 가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걸어서 요게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개의 부사어를 갖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나는 학교에 매일 아침에 걸어서 간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간다라고 하는 동사와 나는이라는 주어를 갖고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긴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에
나는 간다, 나는 라면을 먹는다 두 개의 문장을 갖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강의는 이러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법적 지식과 그것이 활용되는 이런 것을 갖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